그날 광화문 광장은 온통 보라색이었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78살 할머니가 수만 명 사이에서 아이돌 노래를 떼창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외국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유아미, 리얼아미? 저는 그 말이 뭔지도 몰랐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먼저 울컥 올라왔고 참고 있던 게 한 번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날 저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황홀한 거구나 처음 느꼈습니다. 서울 은평구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사는 78 이미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식당 일하면서 새 아이 키웠고 남편은 일찍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씩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10년 전 제 인생의 긴 터널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세상이 뱅그르르 도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저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빛이 저한테는 뜻밖에도 7명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제가 BTS를 처음 알게 된 건 손녀 소율이 덕분이었어요. 소율이가 어느 날 치료받고 지쳐서 누워있는 저한테 이어폰을 꽂아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들으면 힘나요. 할머니, 이것 좀 봐봐요. 진짜 잘생겼죠? 아이고 정신없고 시끄럽다. 그런데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멜로디가 그 무대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는 얼굴이 저한테 괜찮다고 나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도 모르게 아미가 된 게. 치료받는 날마다 소율이가 골라준 BTS 노래를 들으면서 버텼어요. 침대에 누워서 이어폰 꽂고 눈 감고 그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나도 저 노래처럼 다시 환하게 일어설 수 있을 거야. 10달 만에 치료가 끝났고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자 씨, 이렇게 잘 이겨내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저는 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오자마자 소율이한테 전화했어요. 소율아, 할머니 나았다. 내가 직접 보고 싶다는 BTS 우리 보러 가자.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콘서트 표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소율아, 돈 내면 볼 수 있는 거잖아? 왜 안 되는 거야? 할머니, 티켓팅 당일에 전 세계 팬들이 동시에 달려들어서 몇 초 만에 매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찐이지 손가락 싸움이에요. 첫 번째 티켓팅은 참패였어요. 소율이가 옆에서 핸드폰 2개를 들고 초 단위로 누르는데 구경도 못 해보고 끝났죠. 2번째도, 3번째도 실패했을 때는 이건 나랑 인연이 아닌가 싶었어요. 소율이한테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속으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같이 해봐 줄 텐데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율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나 표 구했어요. 2장이요. 우와, 할머니, 우리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소율이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러대던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소율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대기를 했대요. 할머니랑 꼭 가고 싶어서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암을 이겨내고도 안 울었는데
티켓 2장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 이미자가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읽을게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보랏빛 광화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연 당일 소유리가 새벽부터 제 방에 들어와서 저를 깨웠어요. 할머니, 오늘이에요. 일어나요. 우리 예쁘게 입어야 해요. 소유리가 미리 사뒀다며 보라색 티셔츠 2장을 꺼냈어요. 가슴에 마크 표시랑 BTS라고 적혀 있는 거였는데 저 보고 입으래요. 야야, 할머니가 이걸 어떻게 입어? 할머니, 입어야 해요. 안 입으면 광화문 못 가요. 저도 결국 입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역에 내리는데 세상에나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자마자 온통 보라색이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보라색 옷을 입고 보라색 야광봉을 들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2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02년 여름. 그 여름, 대한민국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던 그날이요. 시청 앞 광장에서 저는 남편 손잡고 애들 데리고 나갔었어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때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웃었지요. 그때 그 기분이 23년이 지난 지금 이 광화문 광장에서 그대로 느껴지고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색깔만 바뀌었지. 사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였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어요. 처음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봉을 흔들었어요. 수만 개의 보라 불빛이 파도처럼 출렁이는데 저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유리가 옆에서 신나서 소리를 지르고 따라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치료받을 때 날마다 들었던 그 노래가 그대로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곡이 흘러나왔어요. 멜로디가 귀에 있더라고요. 아리랑이었어요. 아리랑인데 뭔가 달랐어요. 옛날 아리랑처럼 구슬프지 않고 신나고 당당하고 힘이 있는 아리랑이었어요. 할머니, BTS가 부른 게 바로 힙한 아리랑이지? 좋지? 옛날 방식이랑은 다르지만야 너무 좋다. 한국인도 외국인도 모두 수만 명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20살도 30도 그리고 78도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불러온 그 노래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소중히 여겨온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있구나.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뭉클했어요. 2002년에도 그랬잖아요. 그 많은 인파가 새벽까지 거리를 가득 채웠지만 질서를 잃지 않았던 우리나라 사람들. 그 모습이 지금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참 멋지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소유리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잠든 아이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버틴 이유는 이 아이 때문이었구나. 저한테 건네준 그 노래 덕분이었다고. 그리고 그 노래는 사실 우리 할머니가 자장가로 불러주시던 아리랑과 다르지 않았다고. 나이는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걸 포기하라는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늦게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병도 무서웠고 아픔도 무서웠는데 사실 가장 무서웠던 건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나이 들면 새로운 건 몰라도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생각이 저를 더 작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나이는 그냥 숫자예요. 새로운 걸 즐기는 마음, 그게 진짜 건강이더라고요. 78 돼도 새로운 음악을 듣고 감동받을 수 있어요. 콘서트 가서 야광봉 흔들 수 있고요. 이 나이에도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황홀하구나 처음 느낄 수 있었어요. 소율이가 그날 찍어준 사진이 하나 있어요. 광화문 광장 보랏빛 물결 앞에서 제가 야광봉을 두 손으로 번쩍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저는 그 사진을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몸이 안 좋은 날, 기운이 없는 날이면 광화문에서 울던 그날 그 사진을 보면서 나 이날 이랬잖아. 나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려고요. 아름다운 노래는 세대를 초월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불렀던 아리랑이 손녀 세대의 무대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다른 모습으로 다음 세대의 손에 들려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가 마음속에 남아 있으세요? 어릴 적 들었던 노래, 힘들 때 위로가 됐던 노래, 소중한 사람과 함께 불렀던 노래,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 이미자가 꼭 읽어볼게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나이에 지지 말고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보라해요, 여러분.